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 재산은 없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그 항목인데, 오늘은 면제재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면제재산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산에서 면제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산으로 잡잖아요. 근데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 재산은 없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그 항목인데, 면제재산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임차보증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의 경우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재산에서 빼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 면제재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요 정도의 이제 임차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도 보호를 하고 있는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위험에서도 좀 자유롭고 청산가치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보증금이 조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 원이에요. 그런데 3억 원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시고 내 자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내 돈이 5천만 원이 있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그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소액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포섭이 되려면 보증금의 한도가 1억 5천만 원 이내여야 돼요. 그런데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1억 8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애초에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에 포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보증금 안에서 일정 부분이 소액으로 지켜줄 수 있는 보증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5천만 원이신 분이나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이런 분들은 보호가 되는데, 보증금이 3억인데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돈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분들은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제재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실무준칙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소액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포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 보증금의 범위까지는 보호해준다는 건데, 이 과정이 다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냥 지역별로 보호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게 서울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3천에 뭐 50만 원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내잖아요. 그럼 100% 보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까지가 보호된다는 뜻인 거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이외의 관할이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월에 수원에도 회생법원이 생기고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생기잖아요. 이 외의 지역들은 실무준칙으로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면제재산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좀 개선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서울이냐 서울 외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액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재산을 신청을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이 그 금액이 면제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워낙 흔하게 있는 사례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이거는 면제재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3억 원의 임차보증금 중에 5천만 원만 내 재산이었던 분, 이런 분의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해서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이거를 허가해주겠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꾸준히 지역별 편차가 있고 그 실무준칙에 따른 차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신 분들도 내 실제 재산이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 내이신 분들이면은 보증금 자체의 금액이 좀 크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집
지방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그리고 회생위원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설득을 해요. 서울과 통일된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